바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장이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보국 영령과 세상을 떠나신 헌정외 회원님들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합동세미나를 주최하시는 단기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대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단풍에 젖어가지고 이 강산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청춘을 만끽하고 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60대 중후반부라 이 가을을 겪고 낙엽 지는 것을 보면은 저는 농사를 지어봐서 이 낙엽수들은 가을 되면은 잎을 다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계절 따라 잎 떨어지는 시기가 다 달라요. 단감나무 이파리나 배나무나 뭐 사과나무나 추위가 아주 빨리 올 때는 잎이 빨리 떨어집니다. 스스로 빨리 떨어져 줘야 수분을 계속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가 겨울에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푸르름을
과시하면서 아름답게 물들지 않고 항상 싱싱하게 나무에 붙어서 있는 나무잎들은 결국은 그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된소리를 그냥 확 날립니다. 그러면 그냥 축풍낙엽이라는 말처럼 어느 날 아침에 뭐 된소리 한번 맞으면은 싹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거는 이 나무를 자연 질서와 순리에 따라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일찍부터 서서히 자기가 떨어져 갈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들을 다 불태우면서 붉고 뭐 이 온갖 다 붉은 색깔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면서 스스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는 농사 지으면서 좀 느끼면서 야, 가을을 바라보는 요즘의 생각은 나도 저렇게 나의 생을 아름답게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반성이나 성찰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저는 이제 농사 짓고 또 국회에서도 농촌 농민 문제에서 저는 뭐 온 몸과 마음을 다 던지다시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회 졸업하고 집에 내려가서 농사를 한 7, 8년 전에도 농사를 쭉 짓다가 이제 왔는데 지으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 농법으로 농사를 소, 돼지, 염소, 닭, 칠면조, 거의, 개 한 7가지 전 동물을 키우면서 이런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농법이 그냥 단순한 농촌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작물을 살립니다. 이 먹을거리를 살립니다. 결국은 식탁을 살려서 국민 건강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농법을 우리 농민들에게 좀 많이 보급을 해서 흙 살리고 먹거리 살리고 식탁 살리고 국민 건강을 살려서 기본적 행복을 국민에게 생명 농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데 제가 그냥 마지막 아름다운 낙엽과 같은 그런 이제 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요즘 미생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또 반미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외람되게 또 이런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날씨가 춥고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도 이렇게 함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잘것없고 제대로 뭐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정회 원로회인 김봉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호 회장님 10대, 12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 지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 회장이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오셨구만요. 제가 대타자로 나왔는데 마치 오셨으니까 간장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세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감기가 비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가대학교 출신입니다. 13대 때
농가부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당시 약 3조 원의 농민에게 혜택을 줬고 농지세, 수세 전부 폐지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해가지고 농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은 비용만 도움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강기가 용께서 농업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살신성인 몸을 아주 던져버리는 그런 결연한 자리에서 의정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더 오래 하시더라면 건데 왜 그만둔 것이냐. 유권자들은 대단히 냉혹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쉬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 좋은 자리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되어 있는데 각자 연말이 되어서 바빠서 이렇게 만장에 우리 회원들이 참석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당백교 일기당천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고 확산했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인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기아비용 힘차게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드리고 우리 이상 장관 이런 행사를 주최해 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거 좀 부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국태민안의 좋은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축사와 격려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늦으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헌정회의 얼굴이시죠. 유경현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날이 왔는가 했더니 낙엽 밟는 소리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곡절 많았던 한 해 속에서도 심신이 다 건강하고 건전하신 가운데 이런 훌륭한 또 모임을 갖게 돼서 마음속으로 깊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 의정활동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았던 어른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상희 장관님은 우리 국회에서 최첨단을 앞장서는 기수, 깃발된 기수로 그때나 지금이나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강기가 의원님은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정치인 중에 우리 국민 중에 가장 무공의 지도자, 청정 지도자가 아닌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그런 전쟁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공해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임은 그 전쟁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것인가는 좋은 지혜들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생물 또 농업은 시간적으로 우리 인류와 같이 했고 무한하게 갈 것이고 공간적으로 온 인류 70억과 다 직결되어 있고 인간적으로 하루하루를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이런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굳건한 의지로 창창한 일을 보고 해나가시는 우리 강기가 의원님, 이상희 장관님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이 난관을 돌파를 해서 대한민국의 농업, 미생물 농업, 세계에 여러 가지 한류가 있는데 농업 한류에 굳건한 선두주자로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웅혼한 작업들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이어지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마무리를 한 해의 총정리로 생각하고 내년에 또 총출동하는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하시는 내년 일이 바라시는 것보다 더 좀 시원하게 나라도 개인도 그런 길을 갔으면 하는 간절하고 간곡한
아쉬움과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헌정의 우리 변정일 부회장님과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해드려야 됩니다만 한꺼번에 박수로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합동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두 분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상희 국가과학기술헌정자문회의 의장님이 해주십니다. 11대, 12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제11대 과학기술 장관과 대한변리사협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강기갑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는데요.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하셨고 전국 농민의 총연맹 부의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희 의장님의 첫 번째 주제 발표에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소개해보자는 강기갑 의원님의 보도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옛말로 이야기하는 강기갑 의원님 좀 띄워드리려고.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보자는 우리 헌정의 선배 회원님들, 제가 오늘은 학술적 이야기보다도 아주 우리 실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3대째 식당 주방장을 하는 분이 동경대가 나왔는데, 이분이 디저트로 사과를 납품을 받는데 보니까 대개 사과가 일주일이 되면 시들시들하는데 어느 한 사과는 한 달이 지나도 싱싱하고 잘 나누면 맛이 그대로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어디서 납품되느냐 해서 알아가지고 그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장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걸 하려면 돈을 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는데 생명을 걸고 하다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 동네 제일 비싼 식당에 평생을 제가 식당 대접을 하겠다. 이래가 하니까 이분 이야기가 자기가 사과밭을 했는데 그 사과밭에 좀 잘 익는 사과를 하려고 비싼 금비료, 화학 비료를 사다가 열심히 뿌리고 막 했는데 갈수록 사과알이 적어지면서 값도 제대로 못 받아가 드디어 파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내 인생에 이 업이 이게 마지막인데 이렇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죽을 약 준비를 하고 물통을 두고 이제 가만히 들어누워서 사람 인생을 생각하니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아람들이 이 나무가 거창한 게 있는데 이놈은 자기 사과밭에 나무는 자기가 막 비료도 주고 하는데 이놈 아무것도 안 주고 자기 속에 있는데 이게 아람들이 왜 이렇게 크거든. 그걸 펼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서 그 소나무 밑에 흙을 이래 보니까 그 소나무 밑에 흙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자기 사과밭에는 흙은 딱딱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다가 미생물 연구하는 쪽에다가 흙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바로 자연에 있는 소나무 옆에 있는 흙들은요 미생물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이 복합 미생물이. 근데 자기 거기에는 보면 이거는 미생물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합 미생물 일종의 발효농법의 기본이다.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 저 동네 마녀는 강기갑 의원님입니다. 제가 일생을 과학기술로만 살아온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바로 현장에 가서 농업을 가서 일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락을 받고 두 말 안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여기 또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 김태희 부원장이라 좀 일어서시죠. 예? 저기 약간 일어서시라고. 저분은 또 뭐냐니까 예? 이게 암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부원장인데 보니까 아물약을 먹으면 다 부작용이 비일비합니다. 근데 미생물로 발효를 한 된장 막장을 해가 먹이가지고 했더니 그 암약의 부작용이 착 풀어져 버린대요. 어? 아 그래서 이게 암약이 되게 지독하거든. 예? 근데 그 암약을 갖다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생물로 발효한 그 막장 된장을 갖다가 먹이니까 부작용이 싹 들어버리고 회복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뭐냐면 실제 병 임상에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아 미생물 위대하다 있잖아. 그래서 오늘 내가 점심 때 두 분이 만나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예, 만나게.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떨어졌을 때 미국은 100년간 버린 도시가 됐다 그럽니다. 왜냐? 방사능이 100년 이상 가니까 그 실험을 했던 네바다 주에는 방사능이 그대로 있거든. 그런데 웬일입니까? 1년이 채 안 돼가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핵실험을 했던 네바다 사막에는 미생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미생물이 덩실덩실한 거예요. 아 이놈의 미생물이 자연의 변을 고치는 주치구나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몸도 소지구고 우주인데 우리 몸을 보면 잘 아시지만 사람의 세포가 1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등 미생물이 30조입니다. 이 지구상에 전체 생물계에서 있는 생물의 중량비를 하면은 미생물이 중량비가 63%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집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자만한 미소정당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을 이게 뭐냐 집권여당을 존중할 줄 알고 그를 잘 뻗드는 사람은 다 행복한데 그 중에 특히 우리 뱅베이벌 위원님은 토양에 수많은 미생물을 갖다 주인체로 모셔가 그 미생물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는 원폭의 그런 방사능 존재도 엄청난 그 미생물로 활용해가지고 그 미생물이 우리 관계과 위원님 일꾼들입니다. 월급도 안 주죠. 보너스도 안 주고. 이거는 잘 모시면은 축성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유기농 뭐등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천연농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지구 물리학자들이 25년 전에 지구가 방사능 토끼에서 병든 지구였답니다. 근데 이렇게 녹색 지구를 만든 게 주치가 되면 그게 미생물이랍니다. 그 미생물이 뭐냐 다 결국은 그 독이 되는 걸 갖다가 정리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총장님도 오셨지만은 제가 복합 미생물을 위해서 이용해가지고 방사능 폐기물을 자율화시키는 실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미 70%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잘하면 우리나라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다 안 된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미생물이 결국 뭐냐? 이 지독한 깡패 방사능 폐기물을 70% 이상 자연화시키더라고요. 이 장관, 예. 우리 강연 얘기 좀 듣도록 해. 예. 강연 얘기 좀 듣도록 하라고. 예. 제가 간단히 끝이. 그래서 제가 듣는 오늘 철저하게 이 이야기는 제가 우리 강기가 의원님의 보도로 나와가지고 어떤 이게 이제 실체라는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쪼록 오늘 우리 강기가 의원님의 이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의 농법을 이용한 이게 우리 국민의 건강이 될 거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제일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상희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다음은 우리 강기갑 위원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실 이상희 장관님께서는 오늘 저하고 같이 주제 발표를 같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냥 뭐 저만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이크를 받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 오래된 미래농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농법과 국민건강인데 다 뜻이 있는데, 이 미생물농법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은 우리 조상들께서 지어 오셨던 농법입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지어놓은 농사지만 이 농사가 미래에도 이런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해서 오래된 미래농법으로 제가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농사 지으실 때 옛날에 두레풀이라 해가지고 드레풀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산에서 가서 풀 베가 오는 분이, 풀 베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게로가 끄집어 내려오는 분들이 있고, 조를 딱 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집 마당에 가서 작두를 가지고 풀을 이렇게 썰이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에 가서 똥오줌을 퍼가지고 퇴비를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착착 재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를 짜가지고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퇴비 장만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풀들 작물들이 전부 안에 미생물이 다 많이 있죠. 그런데 진짜 백의 미생물은 사람이 싼 화장실에 똥이 미생물입니다. 근데 옛날에 퇴비 장만 했던 거지만 지금 제가 좀 추월을 해가지고 미생물 치유법 마이크로바이옴 의학계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똥을 변을 받아가지고 이걸 냉동시키거나 즙을 짜서 동결시키거나 분말 건조를 해서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이걸 캡슐로 3중, 4중 코팅해서 위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장애병이 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해동한 액상을, 미생물을 추출해서 직장으로 바로 집어여주면은 크로운병이라든가 장난치병, 불치병이 6개월, 7개월이면 전부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혁명적인 치유요법들이 지금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있고, 네이처지의 70%, 80%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치유법으로 전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래된 미래의학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치유라 하지 않고 예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뭐 우리는 이제 나이, 여기 뭐 제가 조상들 앞에 그냥 요런 흔드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를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다 되면은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다 여기 어떤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 사회가 국회의원 하면은 다 권력의 상징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권력도 이제 나이 많으시면은 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금력도 돈도 아무리 많이 벌이지만은 내가 건강을 지키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게 좀 필요하지, 돈 자체가 우리 노후에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건강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은 젊은 사람도 어린 아이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세상을 해도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사실 나이 많아질수록 건강의 중요성과 귀중함, 소중함, 절박함들은 나이 많아질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면서부터
행복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님의 따뜻한 품에서 엄마 젖을 먹는 것, 최고의 행복입니다. 살아가면서 행복의 목표가 다 달라지지만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존재 자체가 끝없는 몸부림을 치지만은 절대 자원이라는 태양 온도가 없으면 0.0001초 0이 7개 만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없어 보십시오. 1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교만해지면 세술대에 옛날에 세면대에 물 받아놓고 코하고 입하고 털어놓고 1분을 참아봅니다. 숨 쉬고 싶어서 한장하죠. 딱 이렇게 있으면 숨 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걸 한 번씩 느껴봅니다.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은 저는 일주일 물을 국회에서 단식하면서 물, 소금, 음식을 다 끊어봤는데 최고로 물이더라고. 공기는 뭐 그냥 쓰는. 이 세 가지는 절대 자원으로, 생존의 필수 자원으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아마 조물주께서 이거 적당하게 만들어 놨으면 힘센 사람, 꽤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거 싹 사가지고 생명을 그냥 그리하려고 달라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물주께서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섭리를 하셨는지 우리 조물주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려면 그 다음이 먹는 겁니다. 식량입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식량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래서 하늘처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3%에 불과한 식량 작업도 있지만은 수입되는 농산물 때문에 식량에 대한 고마움을 다 잊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처리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20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을 살리고 건강을 살릴 수 있는 생명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빛깔 좋게 생산하기 위해서 한 그 농산물이 우리 건강에 몸에 들어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생물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제가 농사 지으면서 좀 깨달음이 있어서 먹거리와 의식주는 필수 자원으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건 꼭 없으면 살아가기가 엄청 불편하고 특히 식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자원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필수 자원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필수 자원을 이었지만은 냉장고, TV, 휴대폰, 자동차 이런 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이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 기본적 행복은 바로 이런 것들 부분이지만은 본질적 행복은 사랑의 실현. 누가 뭐니 해도 지금 이거는 역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랑의 실현, 여기는 기본적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랑에는 동물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 이성적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으로 나누어지지만 실제 이 공동체적인 이런 사랑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제가 외람되입니다만은 조금 언급을 좀 드리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은 무엇이냐? 생명산업이다. 농촌은 생명의 창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 짓는 국민은 가정에서 요즘 뭐 남자들도 뭐 밥을 많이 하고 하지만 어떻든 자녀를 낳아서 저들 먹이고
먹거리를 장만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기본적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농민을 국민의 어머니다.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존의 절대자원과 3대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저장의 3대 요소도 온도 하나 빼빼면 냉동으로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정지합니다. 그러면 보존이 되죠. 이게 저장의 원리입니다. 산소를 빼버리면 진공 상태로 통조림 같이 하면 또 호흡이 정지됩니다. 그러면은 저장이 또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을 제거해버리면은 나물 같은 거 말라버리면 오래 저장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빼버려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정지됩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다 제거하면은 완전한 좀 더 완벽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원리와 같이 연동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건강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맛있고 값싸고 이런 것만 이제 저시게 되는데 국민들의 건강지수가 불행하게도 OECD의 최하위국입니다. 성인 3명 중에 1명이 당뇨고 성인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고 중앙암등록본부에 보면은 암 환자가 100만 명인데 50명당 1명 꼴이다. 청소년 4명 중에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 백혈, 아토피, 피부, 정신지체 발달장애 이런 사람 어린 청소년들이 4명 중에 1명의 지금 정도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인하대의 사회예방학의 임용한 교수팀이 기행아 출산에 대해서 19년도에 발표했는데 100명당 5.5명이 기행아 출산율입니다. 사실 이제 병원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만 현재 드러난 기행아 출산율이 5.5% 이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 먹거리하고 70% 정도의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료보험의 지출이 20년도에 24조인데 60년 되면 현재 추세로 증가하면 337조, 건강보험 적자는 2030년 되면 50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율을 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0조를 썼습니다. 근데 성과는 제로입니다. 이게 고등학 군대 젊은이들 여고생들 난자성자를 검사하면은 불임률이 33%인데 매년 4.2%인데 지금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조사로는 이 정도다. 이것도 식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50대 사망률 1위, 암 발생률 1위, 불임률 1위,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2015년에서 요 사이에 아토피가 11배, 비만 10배, ADHD 없던 병이거든요. 주의력 결핍 아이들이 24배가 늘어났습니다. 기행아 출산도 22배, 소아암, 기행아 자폐, 소아암, 근시 알레르기 발달장애, 변비, 성조숙증이
에스트로겐이 너무 음식물에 많이 들어갑니다. 양식장에도 에스트로겐 성장 호르몬을 쓰고 출산에도 쓰고 작물에도 다 이걸 쓰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 에스트로겐 가다증 때문에 엄청난 지금 질병을 앓고 있다. 이게 다 식단